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24일 전남 영광에 보궐선거 지원 유세하러 갔다가 거기 영광 노인댁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을 만났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형제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딸들이 탈당하라, 형제면 그 당으로 가라, 이렇게 아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일까? 자, 이재명의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한두 차례도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재명의 거짓말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선거법 많이 걸렸는데 그 전부 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 하는 거짓말. 자, 그리고 지난번에 검사 사칭해서 벌금 받았는데 그것도 내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해서 또 거짓말. 자, 이재명은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거짓말. 자, 국토부의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백현동에 용도 변경 4단계 해줬다 하는 거짓말. 자, 곳곳에서 거짓말이 이어져서 이재명은 이거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유죄로 받은 것도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정말로 철저한 사람이다 하는 게 유동규 씨의 말입니다. 자, 이재명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데 삼성폰과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은 자동으로 통화하면서 녹음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휴대폰 특성, 자, 아이폰으로 걸려오면은 거기에 파란색으로 뜬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휴대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폰을 쓴 사람이 문자를 보내올 때는 거기에 초록색으로 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가 문자를 보내보고 자기에게 초록색으로 뜨는 사람하고는 통화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통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도 유동규 씨에게 그때 유동규 씨가 삼성폰을 쓰고 있었는데 바꿔라, 갤럭시 말고 아이폰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해서 본인이 폰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휴대폰을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밀합니다. 이게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살아온 자취를 보면 머리를 고이 써가지고 이것저것 맞추는데, 자, 그런데 그게 돌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동규 씨의 말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성폰을 샀더니 정진상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삼성폰을 쓰는 사람한테는 이재명한테 초록색으로 문자가 뜬대요. 아이폰 쓰는 사람은 파란색으로 뜬대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문자 오는 사람하고는 잘 통화를 안 한답니다, 이재명이. 자, 그래서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너도 빨리 아이폰으로 바꿔라. 아이폰으로 저도 바꿨습니다. 2달 만에. 자,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이렇게 유동규 씨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다. 이재명이 지난 9월 20일 날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정교사 혐의도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이 있게 됨으로써 검찰의 구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안에는 모두가 줄줄이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여기 이정교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것이 폭로가 됐는데, 이재명은 이정교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 관련해서 선거법에 관해서 관련자들에게 또 회유를 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다른 실무자들이 보고했지, 뭐 또는 그 이야기 했지, 그 이야기를 들었지, 나에게 말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실무자들을 해유했다 하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은 계속해서 이정교사죄를, 또 다른 이정교사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이 지금 몹시 다급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판사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상 검사 손을 떠나서 그 대부분 사건이 법원으로 가 있고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그런데 판사들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땅 해버리면 자 이재명은 심지어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법정 구속을 했을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자 그런데 이재명은 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배지도 달아나게 되고 자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난 대선에서 국고 보조를 받았던 434억 원도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아주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굴한 태도. 자 판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겉으로는 업소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 그동안 법 왜곡죄를 추진해 왔는데 자 법 왜곡죄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또는 법을 엉뚱하게 해석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법 왜곡죄에 걸릴 경우 그러면 바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법 왜곡죄의 이 원 취지는 판사들을 겨냥했다. 판사들을 겨냥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말하자면은 재판을 잘못하면은 판사들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겁박하려고 보이는데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론을 봐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압박을 가했지만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 왜곡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적용할 경우 이렇게 해유했거나 이렇게 하면은 검사들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판사들 이름을 쏙 빼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지금 판사들에게 뭔가 구애를 하고 있고 자 살려주십시오 라고 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경력도 원래는 지금 10년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임용되려고 하면은 최소 변호사 등에서 법조 경력이 10년이 필요하다 하는데 법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판사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5년 법조 경력이 5년 있는 사람도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5년 자 그런데 그동안 그게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 바로 더불어민주당 자 특히 김용민 같은 의원들 자 김용민은 판사가 되려면은 법조 경력이 10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5년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2025년에 7년 2028년 10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판사 자격이 자 경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어 가지고 판사 자격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법관이 지금 부족하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재판 지연이 있는 것도 판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된 판사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들의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래서 법조 경력 5년 이상 과거에는 판사가 되려고 하면은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그리고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자들은 판사, 검사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장판사 밑에 배석 판사들이 마치
부하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판사들이 대형 로펌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온 사람들이 많고, 자, 대형 로펌 같은 데서 근무를 하고 온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10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장판사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도 상당히 이재명이 불리하다, 자기가 유리한 자기에게 우호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나 운동권 판사들이 이재명을 봐주려고 해도 배석한 두 사람의 판사가 노 해버리면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문도 직접 배석 판사가 적고, 그리고 형량을 정하는 것도 역시 배석 판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구속이냐 또는 집행유예나 뭐 이런 것도 정하는 것도 배석 판사와의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배석 판사가 부족한데, 여기에 자격 요건이 과거에 10년 이상인 것을 여기 민주당에서는 5년 이상으로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그래서 사법부의 오랜 수군인데 이걸 들어줬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재명을 봐달라 살려달라 하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한쪽에서는 막 검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판사들이 사람이 부족하지, 자, 그러면서 판사가 되는 자격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줄여주면 더 많은 인원들이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원을 늘리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법 왜곡제도 판검사들에 대해서 겨냥한 건데, 원래 판사들을 겨냥해서 만드는 건데 판사는 속 빼버렸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관련해서 좀 살려달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서도 민주당은 검사들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청문회에 나오라고 하지만 판사들은 거의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것도 민주당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 뭐 이 가죽을 벗기겠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의자를 만들겠다,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이화영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바로 또 이어서 11월 달에 이화영의 재판이 또 2심 항소심이 있게 됩니다. 거기도 사실상 끝난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재판이 빨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먹히니까 그래서 법원 전체에다가 무슨 뭐 구해작전, 업소작전, 호소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아주 비굴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검사들 보고는 뭐 벽에 똥을 발랐다는 둥, 뭐 또 이 장시호하고 검사가 무슨 뭐 불륜이 있다는 둥, 뭐 온갖 것 공격하면서도 판사들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오히려 판사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를 보일까? 자,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판사들도 이런 것 때문에 판사가 뭐 왔다 갔다 좌우돼서는 안 되겠다. 자,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하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사는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